부모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은 왜 싸움이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차마 입 밖에 꺼내기 힘든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때문에 왜 가족들이 싸우는가입니다. 사실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친척, 친구의 집에서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등을 돌렸다. 평생 같이 웃던 자매가 서로 법정에서 싸운다. 결국 부모님 제사가 끊겨버렸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씁쓸해지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유산 싸움은 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돈 때문 아니야? 그런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일 뿐입니다. 일평생 쌓인 감정의 폭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서운함, 비교심,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은 공부비 다 지원받았는데 막내는 늘 눈치만 보며 컸다. 딸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아들들은 얼굴도 안 보였다. 누군가는 부모님 돈을 몰래 빌려 썼다가 안 갚은 기억이 있다. 이런 게 유산이라는 구체적인 재산 앞에 딱 나타나면 감정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해 라는 말 속에는 사실 평생 나는 덜 사랑받았어 라는 상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공정성에 대한 집착, 유산 싸움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았는가, 내 몫이 존중받는가, 이걸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셋이 똑같이 나누면 각자 3억 3천 정도 가져가는데 사실 돈만 보면 다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모님 모시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왜 똑같이? 나는 평생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쟤는 결혼할 때 집 받아갔잖아. 결국 액수가 아니라 삶의 불공평함이 폭발하는 겁니다. 3.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의 개입. 형제끼리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도 배우자나 자녀가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보, 그건 손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삼촌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결국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문제로 번져버려요. 형제 간의 관계가 배우자 간, 조카들 간의 관계까지 악화되는 거죠. 이 실제 사례들. 사례 1. 아파트 한 채. 서울의 어느 집은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셨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누가 그 집을 가져가고 누가 현금을 받느냐를 두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 나누면 될 일이었는데 서로가 내가 살아야 한다 주장하다가 법정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엔 평생 형제 사이가 끊겼죠. 사례. 돌봄의 무게. 다른 집은 딸이 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셨어요. 병원, 간병, 생활비까지 다 책임졌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아들들이 나타나서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다 했는데 왜 너희랑 똑같아야 해? 이런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흔합니다. 법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노력과 헌신을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3.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 심리적 이유.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1. 사랑의 증거를 확인하려는 심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상속의 크기를 통해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 유산 분배가 곧 내 인생의 가치 평가처럼 느껴지는 거죠. 3.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는 많이 받아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손해본 기분이 들어요.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죠. 4. 갈등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역할. 유언장 작성.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남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생전 중요. 살아계실 때 미리 조금씩 분배하면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태도, 가족 관계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형제와의 관계를 지키자.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에요. 결국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유산은 사랑과 추억, 가족의 유대감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평생 원수가 된다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부모님이 진짜 바랐던 건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감정, 공정성,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격렬해지고 결국에는 형제자매가 평생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갈등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연대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내용 해결편. 그렇다면 부모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화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에게 알아서 나눠라 라고 남겨두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분명히 써두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왜 그렇게 정했는지까지 분명하게 남겨야 자녀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공평함에 대한 합의입니다. 공평하다는 건 반드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어떤 자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너는 고생했으니 조금 더 주겠다, 너는 이미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조금 덜 가져라 하고 이유 있는 차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공평한 거예요. 세 번째는 대화와 합의입니다.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하고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 집은 누가 가질까? 아버지 땅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대화를 피하면 결국 장례식장에서 싸움으로 터지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배우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끼리만 상속 문제를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아요. 배우자가 끼어들면 아무래도 내 편이 갈리게 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부모님의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꼭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집 한 채, 땅 한 평이 아니라 형제자매라는 평생의 관계예요. 돈 때문에 그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부모님이 가장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부모님의 재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생 쌓인 감정, 헌신,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그 평범한 일상과 당연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자매라는 평생의 관계,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입니다. 돈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평생 원수가 된다면 부모님이 바라는 삶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공평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용기를 내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재산보다 중요한 가족의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작은 대화 한 건이 앞으로 평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부모님의 진짜 유산을 지키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값진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과 나는 지금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상속과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돈보다 가족의 사랑과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로를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